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메이크업일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쇼츠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찍었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알고리즘님의 선택을 받아서인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니 그 조회수에 맞춰서 같이 이제 구독자 수도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말이야 방구야. 계속 맨날 그 조회수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웃기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자꾸 이렇게 쇼츠 피드에서 이렇게 등장하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는 이 쇼츠 영상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고 요청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대로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약간 가물가물해가지고 저도 제 쇼츠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킨케어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인데 요거는 샘플 사이즈거든요. 요걸로 한번 피부결 정리해주면서 피부 위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 같은 거 한 번만 닦아내줄게요. 이렇게 한번 결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날이거든요. 항상 그날이 다가오면 전 여기 T존에 좁쌀이 엄청 심하게 올라와요. 이 뾰루지도 이런 잔뾰루지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차라리 큰 거 하나 놔둔가. 이렇게 잔뾰루지들이 이렇게 오돌도돌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요게 피캄이라는 브랜드의 카토크림이라는 제품인데, 피캄 브랜드 측에서 너무 감사하게 단순 선물로다가 이거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근데 이게 좁쌀 완화 크림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정말 좁쌀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잔향이 분들한테도 모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가 꾸준하게 한 2주간 열심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산뜻하게 발리는 제형인 것 같아요. 선크림은 또 바비브라운. 바비브라운. 나 좀 많이 발랐다. 근데 다행히도 바비브라운 선크림은 백탁 현상이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발라도 그냥 더 촉촉해지기만 하지 막 얼굴에 막 하얗게 이렇게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잘 흡수만 시켜주면 됩니다. 미쳤죠? 이제 베이스에 들어갈 건데, 그날은 제가 브러쉬를 활용해서 피부에 펴발라준 다음에 퍼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사용했었으니까 한번 똑같이 사용해볼게요. 근데 이거 동일한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했었거든요. 브러쉬를 활용해서 피부에다가 펴발라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확실하게 먹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아무렇게나 바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장 처음 닿는 부분이 당연히 파운데이션이 제일 많이 묻겠죠. 그래서 중심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뜨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브러쉬질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 부분 가장 옆에서부터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브러쉬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펴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외곽 쪽에는 파운데이션 양이 확연히 더 적게 묻고 가운데 위주로 파운데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냥 손으로 펴발라주는 것보다 확실히 브러쉬로 이렇게 결 표현을 해주면 파운데이션이 진짜 고르고 예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제 쓰시는 그냥 아무 퍼프 제품으로 이렇게 결 자국을 없애준다라는 생각으로 도도도도도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브러쉬를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묻히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세척해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가끔 확실히 브러쉬로 먼저 사용을 해주면은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달라요. 결 표현 자체가 대충 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펴바르고 이렇게 두들두들 해버리면은 파운데이션 올라가는 양이 다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브러쉬로 먼저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정말 고르게 피부에 파운데이션 양이 도포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잘 예쁘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오늘은 메이크업을 좀 신경 써야 한다 그런 날에는 꼭 파운데이션 브러쉬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르실 거예요, 진짜로. 브로우는 역시나 평소에 그리던 방법대로 똑같이 그려줬었는데, 이렇게 밑에를 먼저 가이드를 잡아주고 대충 내가 어떤 정도의 굵기로 그리겠다라는 윗 라인을 그 다음에 잡아줘요. 이 끝에랑 이 끝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결 방향에 맞춰서 잘 채워주시면 되는데, 눈썹 앞머리에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빼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크류 브러쉬죠. 스크류 브러쉬는 그냥 내가 그렸던 거를 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내 결이랑 요 펜슬과 뭉쳐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내 눈썹 결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과정이거든요. 스크류 브러쉬는 꼭 잊지 말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영상에서 아이라인 길이를 유독 좀 길게 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인이 갈 길이까지 조금 생각을 해서 오늘 브로우를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브로우를 잘 그려주었고,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올게요. 찍었었던 때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메이크업 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해볼게요. 오케이. 블러셔. 그 다음 바로 블러셔를 진행을 했었네요. 그때 요거 제 메이크업 영상을 원래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거의 인생템에 가까운 블러셔인데요. 요게 크리니크의 치크팝 핑크 허니팝 컬러예요. 요걸로 블러셔 해줄게요. 볼 중앙 위주로 제가 터치를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저 메이크업 영상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고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쇼츠는 계속 중간중간에 좀 올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요거 바비 브라운 쉬어 피니쉬 프레스드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뽀얘지는 거 봐. 미쳤죠? 난 이 뽀얘지고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는 게 난 진짜... 원래도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항상 하긴 했었는데 특히 마스크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 더 신경 써서 해주거든요. 이마는 제가 원래 보통 앞머리를 내리는 타입이어가지고 더 신경 써서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브로우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가 없는 부분에 그려줬을 때는 이 위에다가도 꼭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지속력이 훨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신경 써서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는 생각보다 가볍게 저는 지나가주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코 옆부분을 너무 파우더 처리를 두껍게 해버리면은 끼임이 더 안 예뻐지거든요. 약간 그 파우더랑 내 얼굴의 기름이랑 또 파운데이션의 유분감이랑 같이 이렇게 엉겨붙어서 되게 안 예쁘게 마지막에 여기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 코 옆은 거의 지나가주지 않고 코 쉐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코 벽 위주로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전 이렇게만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딩에 들어가 볼 건데, 쉐딩은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사용해줄게요. 턱 라인을 먼저 쉐딩을 해줄 건데, 우선은 이렇게 뼈 부분을 먼저 도드라지게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 주신 다음에 이제 둥글둥글 굴리듯이 터치해주셔서 이 목이랑 볼이랑의 경계가 이렇게 너무 찍 그어져 보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계를 무너뜨려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둥글둥글 굴리듯이 터치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한 컬러를 살짝 묻혀서, 애교살은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애교살 가장 밑에 있는 이 그림자에다가 얇게 터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튼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오는데 그 사이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막 룩북도 찍었었고 또 뭐 했지? Q&A 영상도 찍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 떨면서 같이 화장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드디어 제 본업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약간 룩북은 어쨌든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진짜 그냥 제 평소 일상에 이런 걸 입어요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찍었던 영상이었어가지고 옷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걸 내가 전문성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잘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컨텐츠도 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살짝 용기를 얻고 나중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별 룩북도 한번 준비해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해 주신다면 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룩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신을 찍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부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약간 각도를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다 보니까 약간 코도 좀 커 보이고 이 영상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아니야. 전 이 얼굴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도가 아닌데 지금 제가 거울 여기다가 두고 메이크업을 할 건데 거울로 보면 이 정도로 생기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여기 영상에서는 약간 왜 이 정도지? 알겠죠, 전형들? 이제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텐데 제가 그 쇼츠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더니 눈화장이 뿅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때 요거 제가 평소에도 너무 잘 쓰는 에뛰드 요거 뮬리 로맨스 요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그때 아이 메이크업을 전체 다 해줬었거든요. 한번 제가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좀 볼게요. 아 오케이. 이걸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었구나. 우선 제가 베이스를 요거 맥 소바로 해줬었네요. 이렇게 조금 너풀너풀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깔끔하게 이렇게 잘 경계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펴발라주고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해주고 살짝 조금 더 묻혀서 여기 언더도 색감만 살짝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 줄게요. 이 컬러, 이 팔레트에서 두 번째로 진한 컬러, 이 컬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넓이가 작은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절반 정도까지만 음영을 줬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트한 섀도우로 음영을 쌓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무쌍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계가 되게 쉽게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아까 베이스로 사용했던 가장 처음 사용했던 이 브러쉬 있죠? 이걸로 이 중간 부분을 가볍게 풀어주시면 아직 이 브러쉬에도 베이스 섀도우가 조금 여분이 묻어있어가지고 색감이 지워지지도 않으면서 경계도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밑에 삼각존이랑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었어요. 이렇게 했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가 쿨한 색감이 아니라 약간 웜한 느낌의 색감이어가지고 제 톤이랑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데 제가 한때 이 메이크업에 조금 빠졌어가지고 한동안 되게 데일리 메이크업처럼 잘 활용하고 다녔었거든요. 또 제가 요즘에 좀 빠진 그런 색감이 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메이크업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제 데일리 메이크업, 요즘 빠진 메이크업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는 게 지금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영상 보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는 제일 짙은 그 다음에는 가장 진한 섀도우를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그러니까 묻힐 때도 조금 영역을 좁게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묻혀줬었어요. 여기 중간 지점부터 꼬리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길게 음영을 한번 더 쌓아주는 느낌으로 제가 이 컬러를 활용했었는데, 어차피 아이라인 그려주고 이 컬러로 스머징 해줄 건데 이거를 왜 음영을 굳이 한번 이렇게 더 쌓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이 진짜 신기한 게 지금은 별로 이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 과정이 나중에 메이크업이 완성되고 나서 보면은 진짜 이런 사소한 터치들이 나중에 정말 완성도를 크게 좌지우지하거든요. 이렇게 반대쪽도 터치를 해주었고, 요거는 젤 라이너 브러쉬인데 되게 얇아가지고 저는 여기 밑에다가 일자로 이렇게 음영 넣어줄 때 이 브러쉬를 되게 자주 활용하거든요. 동일한 컬러를 이렇게 얇게 여기 끝에 쪽, 가장 위쪽 끝에 쪽에만 묻도록 얇게 이렇게 쓱쓱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정말 원래 제 눈 모양에 맞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일자로 딱 이렇게 일자로 그렇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살짝 집중 타임이어가지고 제가 살짝 거울 보고 집중 좀 할게요. 이렇게 진짜 딱 일자로 제 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일자로 밑에 그어주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드디어 아이라인 타임이었는데 아니 또 여러분들이 저 아이라인 장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나 그때부터 조금씩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 원래 잘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칭찬해주니까 나 아이라인 잘해야 된다. 일자로 한번 이렇게 쓱 잘 그어야 된다. 약간 그런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 오늘도 지금 완벽하게 아이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윗 가이드를 먼저 그어주고 요거를 일단 채워줘요. 안에를 이렇게 꼼꼼하게 먼저 채워준 다음에 이제 여기 눈 앞머리 터치를 살짝 해줄 건데 여기 이 안쪽 점막에 닿지 않게 진짜 여기 겉에 있는 살 부분만 이렇게 살짝 앞에서 봤을 때 조금 트여져 보이는 느낌으로 여기가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살짝 그어주었고 그리고 이제 꼬리를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그때 길게 빼줬었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빼줬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빨리 감기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머징을 해줄 차례인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가장 짙은 컬러에다가 브러쉬를 살짝 묻혀가지고 아이라인과 섀도우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줘 볼게요. 확실히 아이라인 스머징을 해주면은 조금 더 깊이감이 더 배가 되고 아이라인과 섀도우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져가지고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연히 줄어들죠. 그리고 진짜 눈이 훨씬 커 보여요. 스머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뷰러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컬링 자체도 이렇게 부드러운 C컬 모양을 해주시면 너무 예쁘지만 무쌍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눈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처지고 앞으로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뷰러를 해줄 때 이렇게 부드러운 C컬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약간 90도로 이렇게 딱 바로 뿌리부터 이렇게 딱 꺾이도록 그렇게 조금 해줘야 좀 덜 처지거든요. 이 뷰러 단계가 진짜 귀찮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뷰러 잘 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스카라 잘 올려주고 언더 마스카라도 그때 해줬었잖아요. 전 언더를 할 때 일단 마스카라에 있는 양을 최대한 잘 덜어내주고 진짜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쓸어주듯이만 터치를 해주거든요. 평소에 제가 언더 마스카라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좀 이렇게 스모키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가끔 해주곤 하거든요. 일단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마스카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남았죠. 눈 밑에다가 글리터 작업을 해줄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음영을 넣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진짜 얇게 한 줄만 이렇게 쓱 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글리터를 얹어줄 거거든요. 보이시나? 이쪽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터랑 립만 해주면 되는데 늘 쓰는 하이라이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강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립을 해줄 건데 제가 그날 사용했던 립 조합은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어텀 뮬리 컬러로 베이스 활용해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떤 컬러랑 같이 조합하든 베이스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요거는 진짜 쿨톤, 웜톤 상관없이 그냥 다 베이스 제품으로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그냥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 예뻐요. 가운데에다가 조금 이렇게 쿨하고 쨍한 레드 컬러를 살짝 얹어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저는 머리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하러 올게요. 메이크업 끝! 짠!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아니 그 쇼츠 영상 댓글에 유독 저 그 머리 수건 틀어 올린 모습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칭찬인데 그 수건 틀어 올린 게 더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네, 너무 기쁜 댓글이었습니다. 아 그냥 너무 웃겼어요. 그 수건 틀어 올린 그 모습을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냥 자랑이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앞머리 그냥 길러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그 영상 유튜브 초반에 시작한 영상 보시면 저 앞머리 다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잘랐잖아요 결국에는. 살짝 민망하네요. 제가 앞머리 기르겠다고 했는데 금방 잘라버려가지고. 이로써 저는 앞머리 기르기를 한 번 더 또 실패를 하면서 정확히 301번째 실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또 마음 변덕 생기면 다시 기르면 되죠, 뭐.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앞머리를 기르려는 시도는 거의 한 300번은 넘게 했었는데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덕쟁이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앞머리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넘기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려면 그냥 앞머리를 이렇게 자른 상태로 두고 넘기고 싶을 땐 넘기고 내리고 싶을 땐 내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튼 제 모든 모습을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동받았잖아요, 저 진짜.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첫 번째 인스타 감성 메이크업 쇼츠 영상에 나왔던 그 메이크업을 조금 더 오늘 튜토리얼로 자세하게 풀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쇼츠는 1분 내외로 올려야 되는 영상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서 제대로 못 보신 분들께는 제 오늘 메이크업 영상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전 다음에 더 예쁜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